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김익태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49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KBS는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 간 토론회 장을 최대한 열겠다고 약속드렸죠. 오늘도 제주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을 한자리에 초청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제3세력의 후보군 가운데 지난 2월 KBS 여론조사의 지지율 순위를 초청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각 정당 후보들에게 지지율 순위에 따라 제안했고 상위 후보가 거부하면 그 다음 순위 후보를 섭외했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할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번 주에도 전 제주도의 의장 김태석 예비후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석입니다. 자, 민주당 다른 후보들이 초청을 응하지 않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건 본인들이 의사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다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가능한 한 가장 자주 많이 도민들과 접촉해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선 제주대학교 총장과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을 지낸 허양진 예비후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허양진입니다. 네, 오늘 당내 도지사 경선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최종 후보는 언제쯤 발표됩니까? 예, 21일, 22일 양일간 도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내 책임당원 투표 50%를 합산해서 23일 날 결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쯤 네. 확정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3정당 중에선 부순정 제주녹색당 예비후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비후보 등록한 지 벌써 2달이 넘었네요. 현장에서 만나본 유권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도민분들은 제주의 정치가 언제까지 도민을 이렇게 배신할 것이냐. 사실은 정치를 믿지 못하겠다 수준을 넘어서 정치 혐오적인 반응들도 많이 보이셨어요. 어떻게든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내면서 이 제주 정치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주 사회의 뜨거운 혈안이죠. 제2공항과 영리병원에 대한 해법을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토론 방식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각 주제별로 공통 질문을 드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발언 시간 총량제를 적용해서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후보별 발언 시간은 앞 모니터에 고지해 드립니다. 각자 시간을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제주 제2공항 해법을 놓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항 문제를 풀지 못하는 가장 큰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조직이든 집단이든 하나만 꼽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0초씩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예비후보 먼저 시작하시죠. 예, 추진을 하고 못하는 거의 문제는 사람이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고 도민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그 자치란 말은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은 도민의 의사입니다. 따라서 도민의 의사가 가장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도민 의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질문이 책임, 문제를 풀지 못하는 책임이 누구에 있냐 이게 질문입니다. 자, 허양진 예비후보 30초입니다. 예, 저는 중앙정부의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결정이 됐고 과거에 여러 대통령께서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가 있는데 지금도 그것이 지지부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부순정 예비후보에게도 역시 30초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원희룡 전 도지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태석 후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민들이 작년 2월에 이미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제2공항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었잖아요. 김태석 후보님께서 도의회 의장이셨을 때 그런 공론화 여론조사 과정 이끌어내셨는데 제주도와 도의회가 함께 여론조사 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민주적인 절차를 도민들의 여론을 사실은 뒤집고 원희룡 도지사가 국토부에 제2공항 추진한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고맙습니다. 제시하면서 이 문제가 더 갈등이 커져왔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잘 아실 겁니다. 원인이 분석이 돼야 해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는데 세 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금방 느끼셨을 겁니다. 원인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다르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별로 총 발언 시간 6분씩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시작하실까요? 제가 먼저 하죠. 예. 제2공항 진행 문제는 이미 애초에 도민 대다수가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건의에서 시작한 사업이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그리고 주요 국정 과제로 반영돼서 이미 2015년에 성산읍을 입지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나요? 제주도민들이 공항 문제 관련해서 제2공항을 찬성했던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 인프라 확충 문제에 있어서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인지 뭐 어떤 신공항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왔었던 것이지 단 한 번도 제2공항을 성산에 짓겠다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합의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여론조사를 통해서 성산에 제2공항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은 안 된다라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던 것이 저는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2공항 또는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 도민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중앙정부의 신공항 건설을 건의한 바가 있고, 그 입지 선정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그걸 결정을 했고. 그 입지 선정의 그 과학적인 데이터의 근거는 어디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이제 내가 보고서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어떤 보고서? 2016년 사전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안개 일수를 조작한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그 생태 조사하지 않았다거나 천연 법정 보호종에 대한 조사하지 않았던 그 사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이 과연 과학적이고 타당한 조사였나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왔고, 뭐 이런 부실투성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제2공항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절차적, 뭐 입지적 타당성도 물론 문제였거니와 절차적 타당성의 문제 계속 제기해 왔거든요. 이런 도민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작년 12월에 용역을 이제 시작해서 원래 6월에 완료됩니다만은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재보완서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법정 보호중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숨골 문제라든지 그리고 조류 피해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환경부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거기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질 것이고, 그때 그것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된다면 환경부가 검토해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환경부 물론 만약 입장에 거기서 대해서 그 다시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잠깐만요. 용역 결과가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건 이제 새로운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지, 지금 사전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논의하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부준석 후보가 워낙 열정적이어가지고 그 열정이 열정적인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모든 개발령에는 행정의 절차법이에요. 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하나가 생각되면 원인 무효입니다. 그건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 허양전 후보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보완 요구를 지금 정책연구원에서 계속 보완 수정 해야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과학적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모순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거. 이번에 그 제2공항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정부 입장, 아까 국책사업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정부 입장, 하나는 그 제주도민의 입장, 제주도 입장,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정부는 이제 해야 된다는 국책사업이고, 두 번째 우리 제주도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 제주도가 갖는 그 수용성의 문제, 섬이기 때문에 그 수용성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자원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그 2,500만, 3,000만이 들어오는 관광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갈등의 문제, 아까 찬반에 대한 갈등의 문제,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두 개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조화를 시켜 나갈 것이냐 이런 걸 한번 논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태석 후보님께서 이번에 네. 공약으로 이렇게 제시하시는 내용이 걷고 싶은 도시, 제주를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제공하고 관계 있나요? 네, 관계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주도가 그렇다면 걷기 힘들다라는 의미인데 왜 걷기가 힘들까요, 제주도가? 자, 저는 저 운전을 할 줄 모릅니다. 솔직히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의장대를 빼놓고는 의회까지 거의 걸어 다녀요. 지금 인도를 보면 점점 축소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동차 중심 도시. 그렇습니다. 자동차 중심 도시이고요. 특히나 더 많은 관광객들이 더 다니기 좋게 하기 위한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이 보행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더 많은 관광객을 받기 위해서 제2공항을 짓는 문제는 그럼 김태석 후보님의 입장에선 그렇다면 어떤 입장을 취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정책을 내오셨기 때문에. 저한테 잠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네. 좋겠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치는 정책 결정이라는 건 예스나 노로 간단히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그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2공항 부분은 개발이냐 보존이냐에 대한 극히 가치 충돌이 문제가 있습니다. 개발이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보존도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 충돌할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이냐, 이 양극단에 있는 가치를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지. 나는 찬성하니까 나를 따르라, 나는 반대하니까 나를, 이것은 그 도민들에게 강요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의장 때부터 공론화를 주장했고 지역 자치 입장, 지방 정부 입장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제2공항은 추진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예, 윤석열 후보자가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근데 이 제2공항 문제는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가 절대 아닌 것이잖아요. 도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이 제2공항에 관광객 2천만 명, 3천만 명, 4천만 명 더 받기 위해서 제2공항을 짓는 것이 제주의 현실적 조건하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따져봐야 하는 것이고, 아까 정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주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최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명확한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그동안 그 누구도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3분씩이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제2공항 이 갈등 문제로 도민들이 고통을 겪는 이 과정에서도 단 한 번도 정치인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제기하고 그 안에서 더 활성화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방기했던 것에 대해 책임이 있지 않으신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거든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 당정 협의도 했고 다음에 또 송재호 의원이나 유성권 의원이나 또 오영훈 의원도 국토부 장관도 만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에요. 정치는 과정 예술이지 결과 예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도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과연 그런 과정이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모호한 태도로 이런 문제들을 대해 오셨던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도민들은 정말 많이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신뢰가 생존의 문제라고 없어지고 있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음에 개발이야말로 제주도를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잡다단한 관계를 하나로 엮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 충돌 문제로 혼자서만 얘기하면 안 되죠. 말씀은 정말 오로지 자기만 좋습니다만은 현실적이진 않다. 잠깐만 스톱. 네. 허양진 후보가 가장 시간이 많이 남으셨습니다. 예, 아까 우리 부순정 후보께서 늘어나는 항공 수요만 관광객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할 필요도 있죠. 또 그리고 제주도의 관광객이 지금 물론 공항은 포화 상태입니다만은 관광객이 포화 상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습니다. 하와이 같은 경우에 연간 총 관광객 수가 오아후섬,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섬이 제주도 면적의 3분의 2입니다. 그런데 연간 관광객이 700만이 오는데 8일
체류합니다. 5,600만 명이 연간 총량입니다. 제주도는 3일입니다. 1,500만 명이 오면 4,500만 명입니다. 이 지점에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말할 2018년 기회를 주세요.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많은 관광객과 씨름하고 있는 전 세계 관광지 5곳. 2018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주도가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관광지 중에서 너무 많은 관광객과 씨름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미 도민들은 체감하고 있거든요. 쓰레기 그것이- 문제, 하수 문제, 지하수 문제 어떻게 그런 처리할 환경 건가요? 문제는 반드시 뭐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공항이 그렇게 붐비다 보니까 포화 상태다 보니까 수용력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번잡하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항 문제가 또 해결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한 붐비는 공항으로서의 제주공항 지금 제주도 전체 수요의 78% 80% 가까이 제주 노선이거든요. 거의 이러한 어떤 어려움 활주 이용률이 벌써 120%가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공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항공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수백 명이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제2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또 우리 저희 당 또는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는 누구보다도 이제 제주도민들이 피부로 느껴왔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집권 여당이셨고 대통령도 있었던 그 민주당에서는 제주공항의 이 안전 문제를 위해서 제주공항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민 좌석 할당제나 공항 이용 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국토부와 진지하게 논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안전의 문제라면 최소한 저가 항공사가 계속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국감장에서 국토부에 문제 제기라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같은 취지로 허양진 후보님께도 국민의힘이 그동안 힘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과연 말씀하신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가 두 분께 질문 드립니다. 이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노력은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 장면을 본 적이 없거든요. 국토부 국감장에서건 아니면 어떤 통로를 통해서건 제주도민들의 이런 절박한 요구가 중앙정부에 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드러났던 적은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러한 항공 안전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 결국은 신공항 내지는 제2공항 건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한 거고요. 지금 아주 기본적으로 세밀적인 것은 이제 그건 뭐 행정적이고 또 우리 한국공항공사라든지 교통부에서 뭐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봅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할 힘이 있었던 정당들이시기 때문에 왜 그런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말씀 여쭙는 거고요. 왜 그랬을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신공항이나 제2공항 건설이다 이거죠. 지금 그거에 현재 대해서는 도민들이 민주당도 겪고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도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표출되고 이것이 추진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도민들이 겪고 있는 이 공항 이용의 안전 문제 이게 그렇게 가벼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가벼운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신공항 짓겠다고 제2공항 짓겠다고 하셨으면 예. 그렇다면 지금 현실에서 도민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가지신 정당에서 나서야 했고 사실은 나서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방기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도민들이 너무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정치를 그렇게 일두양단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건 슬롯 부분을 우리가 민주당에 상당히 많이 제기한 거잖아요. 그 슬롯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왜 집권을 해서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는 질문드리는 제안하는 것입니다. 거고 정책 결정권자의 의견 차이가 있으면 철학의 차이가 있으면 그럴 수 정치라는 있죠. 것은 말로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정치는 말로 정치가 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실현되길 바라기 때문에 도민들이 도의원 뽑고 도지사 뽑고 국회의원 뽑는 것인데 그 정치인들이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사실은 만들어진 것이고 도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두 분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집요하게 보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간절한 거는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싶어요. 아까 갈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지금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건설하는데 15년이 갈등이 해결됐어요. 약 3천억이 그 갈등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200만 명이 데모 진압대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90년대 프랑크푸르트에 활주로 하나를 건설하는데 불과 1년 그 갈등 해소를 하는데 1년 반밖에 안 걸렸어요. 그건 뭐냐? 시스템을 바꿔놓은 거예요. 뭐 이걸 하겠다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걸 하겠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프랑크푸르트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 이걸 공유해 나간 겁니다. 일본이 요코하마 같은 경우도 요코하마 도시에 도로 하나 건설하는데 PI 제대로 하고 있어요. 파블릭 인발브먼트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갈등 해소 참여, 공공 참여라 그럽니다. 그걸 모든 그 이해 당사자의 참여해서 결국은 그 도로를 건설했어요. 저도 지금 제2공항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2공항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들이 찬반 갈등이 문제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는 일본의 PI 문제라든지 독일이 ADR이라고 그러는데 독일이 ADR 문제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갈등이 세면 제주를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2공항과 관련된 이제 갈등 문제 해결이 뭐 가장 또 우리 제주도에서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지역사회의 수용성 문제로 귀결됩니다만은 당장은 이제 해당 지역의 주민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이제 여러 가지 해체되는 문제, 또 토지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되는 문제, 그리고 소음 문제들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이제 그 주민들이 불만이 있고 반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는 피해 문제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통해서 추진하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허양진 후보님께서는 관광경영학과 교수기도 하셨고 한국관광학회 부회장이기도 하셨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제2공항 관광객을 2천만 명, 3천만 명 더 받기 위해서 이런 양적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관광에 대해서. 아니, 양적 성장만 추진하는 관광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합니다. 분명하게. 당연히 이제는 그 프레임을 바꿀 시기가 됐습니다. 질적 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이루어졌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고품격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 또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지금 반영 여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은 관광청 신설을 통해서 제주가 한국 관광의 1번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공항 주변에 그러니까 공항에 그 토지가 수용된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용이 제한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 주민을 위해서도 합당한 보상, 그리고 거기에 뭐 주택 분양이라든지 상가 분양도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 프랑크푸르트 예처럼 소통 플랫폼을 아주 구축해서 또 공항 추진 그 부서를 국으로 승격해서 이거를 우리가 갈등을 풀고 소통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석 후보 10초 남았습니다. 예, 정책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게 정의고, 그 정책은 정의에 입각해서 실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우, 뜨거웠습니다. 예. 더 토론하고 싶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에 또 넘어가야 돼가지고요.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리병원 해법을 놓고 이번엔 토론해 볼 텐데, 역시 먼저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아마 같은 질문이 될 텐데, 영리병원 문제를 풀지 못하는 가장 큰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나? 사람이든 조직이든 집단이든 하나만 꼽고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30초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허양진 예비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30초입니다. 그 영리병원의 문제는 결국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미비 이런 것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 그리고 그 영리병원에 대한 어떤 이해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찬성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이거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과 소통, 그리고 논의,
검토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면 마무리해 주시죠. 뭐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부순정 예비 후보 30초입니다. 영리병원이 이슈화된 것이 2008년이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2008년 그 영리병원 이슈화 이후부터 영리병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건 좋은 병원이 아니다, 이건 독약과 같은 것이다라고 본질을 알고 계속 반대해 왔거든요. 그리고 2018년이었죠. 그 영리병원 예. 공론조사 결과에서도 반대가 60% 가까이 58.9% 맞습니다. 60% 가까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반대해왔던 도민들에 반해 이 도민들의 결정을 뒤집은 것은 누구다? 원희룡 전 도지사다. 그리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마무리해 주시죠. 외국인 전용 진료하면 된다라는 법적 근거 없는 그런 주장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소송전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네, 고맙습니다. 것이죠. 책임은 원희룡 전 지사에게 예,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김태석 예비 후보자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책임은 원희룡 지사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공론화조사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개설 허가를 불러를 했는데 요청했는데 원희룡 지사 맨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그런데 한 2달 후에 그 조건부 개설 허가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공익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마무리해 주시죠. 그 개설 허가를 그 양 기관이 권했듯이 안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잠깐만요. 자, 지금부터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될 텐데 두 분 다 어떻게 다 원희룡 전 지사를 공격하셨고 원희룡 전 지사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이제 후보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공격한 게 아니고 책임 소지를 예, 이야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뜨거운 토론이 될 것 같은데 역시 이번에도 각 후보별로 총 발언 시간 6분씩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또? 예. 그 당시 원희룡 도정에서는 그러한 결론을 내고 조건부 허가를 한 것은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결함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 개설을 할 때 법률적 기준 또는 당초의 사업 계획과 다르게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거나 또는 시설적인 결함 뭐 이런 것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지 그 당시 또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 또 제주도가 국제 관광지로서의 위상 또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외국인만 진료한다. 다시 말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아까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이고, 두 번째 이제 향후에 내국인 외국인 투자 유치에 신뢰성의 문제 또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해서 제주도의 앞으로의 미래의 그 어떤 국제자유주의 추진에 다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지금 제주에 녹지국제병원이라는 영리병원이 일단 건물도 이렇게 딱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녹지국제병원은 성형외과, 피부과 처음에 그리고 뭐 내과 네 개 진료 과목을 시작했죠. 네, 가정의학과까지. 과연 성형외과, 피부과를 진료하는 녹지국제병원이 제주에 정말 좋은 병원인가요? 좋은 병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영리병원 도입으로 도대체 무엇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 찬성 뭐 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 개방형 병원이라 그러죠, 지금이. 예, 근데 지금 그 대안으로 원희룡 도정에서는 그 송악산 선언을 통해서 공공의료 복합단지를 체계를 지원하는 선도하는 복합의료단지로 그걸 조성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만 진료하는 외국인 전용 그 영리병원, 투자개방형 병원, 뭐 이걸로 허가를 해준 겁니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안 된다. 의료보험 체계도 무너지고 지금 국민이나 도민이 정서 때문에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가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어떤 환자에게도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의료법에 있고, 그리고 영리병원 최초에 추진한 근거였던 경제자유구역법 안에서도 일단 뭐 내국인을 진료할 수 있도록 이미 법적 조치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원희룡 전 도지사가 뭐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 외국인만 진료받으면 된다라고 했던 그 신의 한 수가 과연 신의 한 수였나?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정치인으로서 너무나 제주도민 전체를 볼모로 한 위험한 선택이었고 제주도민들의 삶을 사실 고령화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의 고령화 비율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미 15% 넘어서서 16% 가까이 되고 있고 서귀포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치거든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 혹은 제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병원을 제주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뻔히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원희룡 전 지사가 자신의 그 돈키호테적인 어떤 다른 말 표현이 지금 생각은 안 납니다만 너무 무모한 선택을 통해 제주도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 제주도민들의 의료권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소송이 이어지는 것이다. 자, 지금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토론이 되는데 지금 김태석 후보가 너무 조용하십니다. 시간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계속 얘기하고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네, 하시죠. 저는 이런 식입니다. 아까 원희룡 지사 책임 시스템 미비라 그랬는데 정치 지도자는 그 정책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죠. 그 법적 검토를 다 거쳤다 그러면서 본인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부순성 후보까지 신이 한수라고까지 극찬했고요. 그렇다면 이 정치적 파장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올곧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가져올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다음 또 1심에서도 그 개설 허가가 지금 부당하다고 이야기했고 개설하고 취소가.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 결정이야말로 아까 부순정 후보 도민을 볼모로 삼았다 그랬는데 아주 위험한 정책 결정이었다. 그리고 다만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라든지 다음에 공론화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은 공익적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어떠한 정치 지도자보다 도민이 집단 지혜가 더 빛나는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공론화 조사위원회 결과가. 그래서 그 도민이 집단 지혜를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해왔던 도지사가 있는 국민의힘 후보이시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당시 영리병원 공론 조사를 뒤집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도정에 참여 안 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도정이 한 거죠. 네? 그럼 원희룡 지사와 국민의힘은 선을 그어야 하나요? 그게 도정에서 결정한 문제지 그게 어디 국민의힘에서 결정한 문제입니까? 그거는 또 오해를 하지 마시고 물론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단지 당시에서는 원희룡 지사가 결정한 그 결정 내용은 당시로서는 불가피하고 최선이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 아니고 내국인 진료 제한을 한 거 아닙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 그러니까 없이. 외국인 전용으로서만 하라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낸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에서도 그런 내외국인 구분 없습니다만은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도 한 20% 정도 병원의 한 20% 정도는 투자 개방형 병원을 개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투자 개방형 병원이라고 해서 완전히 아니다. 또 이제 그것을 막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상당히 흑백 논리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지금 개인 병원도 다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익을 여러 방법으로 배당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투자비에 대해서 되돌려주는 배당하는 이익을 배당하는 그런 방법만 아닐 뿐이지 실제로는 이익을 추구하고 있죠. 그러나 종합병원인 경우는 대부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병원을 개선하고 또 그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또 앞으로 점점 의료 기술의 발전, 의료 그 어떤 시설의 어떤 고급화 이것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비영리병원의 원래 원칙입니다만은 그러나 이익은 일정 부분 다 가져가고 있다고 본다면 큰 차이는 없다. 그냥 용어상 영리하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국인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의미에서 우리 한 당의 번 더 말씀드리고 입장입니다. 싶은 것이 영리병원은 어쨌거나 그 이윤이 남으면 그걸 다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비영리병원, 존스홉킨스 병원 같은 그 비영리병원은 이윤이 생겼을 때 그걸 다시 환자에게 그리고 뭐 그런 시설에 투자해서 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죠. 확연히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비영리 병원 체계가 기본이죠.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그 10%의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진료했다고 합니다.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병원이 이 코로나 상황의 환자들을 다 치료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런 공공병원이 조금 더 의료체계 기반으로서 더 확장되고 확충된다면 앞으로 닥쳐올 이 감염병 시대에 국민들은 더 안전하게 안전을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구나라고 마음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리병원이라는 것은 사실 앞으로 올 감염병 시대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도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제가 좀 얘기를 의료의 공공성을 누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리병원을 맨 처음 반대했던 이유가 의료의 공공성을 실은 거거든요. 의료보험 체계를 무너뜨리고 또 보험 당연병원 지정제를 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판도라의 상자 의료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표현까지 그때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의료의 공공성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까 우리 부선정 후보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의 공공성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 공공병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내외예요. 공공병상이. 유럽 같은 경우는 70~80% 넘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 아까 원희룡 지사하고 국민의힘을 분리시키던데 정치는 궁극적으로 책임이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민주당이 졌잖아요. 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분리하시면 안 되고 물론 원희룡 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공동 운영이고 공동 책임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하영재 후보님께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그런 거죠, 의미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전혀 관계가 후보로서.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도정에서 이제 결정한 문제지 국민의힘이 그거를 결정하고 모든 책임을 지라는 식의 문제지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 식의 왜냐하면 주장을 당정 하시는데. 협의라는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정 협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못 갖춘 국민의힘 제주도 도당이 문제지. 그걸 이제 도당은 관계없다 해버리면은 관계없다는 얘기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금 분리시킨다는 말씀을 회피하려고 하셨죠. 하시는 책임 회피라기보다는 연관성은 있지만 일단 최종적으로는 도정이 한 일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 그리고 도민분들이 어떤 마음이실까가 사실은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우리 부순정 후보께서 원희룡 도정이나 국민의힘이 영리병원을 유치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말씀드린 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런 논리의 비약은 우리 토론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시청자들이 판단할 겁니다만은 저희들은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거지 내국인 의료 체계, 국내 공공의료 체계는 그대로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내국인 진료 제한을 가지고 한 것이고 나중에 법원의 판결 문제는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고 검토하고 이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이 영리병원 문제 어떻게든 이번에 이렇게 해결해야 한다,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이게 도민들이 요구하는 도민들도 정말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에서 위성군 의원 역시 그 특별법 조항에서 외국인 의료 관련한 내용들을 삭제하는 조항으로 지금 그거 했는데 했는데 도정에서
그 외국인 했고 전용은 그냥 놔둬달라고. 복지부도 승인을 했죠. 예, 예. 놔둬서 그런데 이것이 상충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제주도에서 8개월째 지금 예, 이 예. 발목 잡기를 하면서 이 영리병원 문제가 갈등이 더더욱 증폭되고 있는데 제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들어가면 해결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으신 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8개월이나 이렇게 계류되고 있는 이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공공의료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역시 공공병원 다 뭐 짓겠다. 어떻게든 이 공공병원 늘려서 의료 공공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적극적인 그 이후의 시도들,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거를 그 디테일하게 여기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제 시간이 도민들께 설명을 요청드리는 것이죠. 없으니까. 근데 다만 유성군 의원이 대표적으로 그런 발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도민의 의견을 집약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에 대해서 자꾸 묻게 됩니다. 정치는 뭐지? 말로 끝나는 것이 정치인가? 이 제주의 현실을, 제주 도민들의 현실을 바꿔낼 수 있는 힘이 분명 정치는 가지고 있는데 제가 도민들을 만나뵈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의지가 없어, 의지가.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다 제도도 있고 법도 마련돼 있어. 근데 행정이 이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지가 없다. 정치인들이 이걸 끝까지 가져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의지가 없다. 그저 자기 정치의 어떤 성과로만 삼을 뿐이다라고 하소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만이라도 민주당이 일단 의지를 가지고 법안을 제출했다면 발목 잡는 제주도정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주도가 살 수도 있는 문제이고 사실 앞으로 소송전을 생각한다면 이 특별법 바꾸는 문제는 정말 너무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제주도민들이 살아가게 될 이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든 이 공공의료를 해칠 수 있는 이 영리병원 문제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마무리 짓고 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의 좀 더 적극적인 정치적인 행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기가 거의 끝났으니까요. 회기가 끝나버려가지고 시간이 좀 남았어요. 회기가 끝났어요. 회기가. 이 회기가 끝나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6월에 마지막 6월의 임시회가 마지막 있지 회기는 않습니까?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제도권에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제도권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제도권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 천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못합니다. 다만 제도권 보다는. 안에서는 힘이 있는 건 인정을 합니다. 힘이 있는 건 인정하는데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 현대 행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대 집행부, 그다음에 약 의회예요. 아무리 의회가 43명 의원이 다 의결을 하더라도 도지사가 노하면 노예요. 이게 현재 행정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그 도지사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는 게 제주도의회가 없잖아요. 확장이 되었던 것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준정 시스템 후보만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주장이 아니고 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의회가 좀 농성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돌팔매질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국민들이 시스템 도의회가 안에서 도대체 왜 있는 것이냐라는 시스템 말씀을 안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계속하게 말씀을 되는 드리는 것이죠.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의 노력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존권을 생각했을 때 이 미래에 처할 도민들의 이런 고통들을 생각했을 때 정치권에 힘을 가진 정치권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지금은 반드시 뒤따라야 하고 이 영리병원 문제가 또 어영부영 넘어가게 되었을 때 그 고순정 후보 후폭풍은 마무리해 주시죠.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후보. 미래를 가정에서 정치 상황을 이야기하면 안 좋습니다. 지금 분명히 유성군 의원께서 그런 발의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진일보한 거예요.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김태석 후보가 시간이 제일 많이 남으셨습니다. 계속 20초 남으셨고. 아, 그래요? 50초 남았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지금 의료의 공공성 문제는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도정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한마디만 더 비판하고 싶다면은 현 도정을 권한대행이에요.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하는 것을 보면은 도지사의 권한을 그대로 다 쓰고 물론 권한대행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걸 계속하고 있어요. 선출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순정 후보. 도민이 대표성이 없는 사람인데 그 현상을 유지해 가야 되는데 국제자치 종합계획만이 하더라도 그것을 당연히 연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직접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비판이 그 현 집행부를 비판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권한대행도 마무리해 도지사이기 주시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의료 궁극성은 최소한도 유지돼야 된다는 주장으로 마무리하고 맞습니다. 싶습니다. 자, 허영진 후보 2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제주 녹지병원에 대한 상황이 많이 금년 들어서 달라졌습니다. 이제 녹지병원이 지분이 우리들 리조트 그 그룹 자회사인 디아나 서울의 80%를 넘겼습니다. 국내 법인이죠. 그러면 그 법인은 이제는 외국인 의료기관 지위를 상실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영리병원은 이제 물건을 갖다. 그래서 이제 법적 대응은 녹지 측의 법적 대응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것인데 네, 이거에 마무리해 대해서는 주시겠습니다. 또 도가 적절하게 잘 대응해 나가면 우리가 이 환경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사실 충분한 시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정해진 토론이라 가지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으로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부순정 예비 후보 시작하시죠. 오늘 이야기한 영리병원과 제2공항 문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치인들이 갈등을 만들고 키워왔다는 것인데요. 도민들이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히는 그 민주적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도민들의 삶의 문제가 아닌 정치의 사안으로 왜곡시켜왔습니다. 갈등을 그리고 부추겨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정치인들 당연히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도민들의 뜻에 따라 제주의 정치와 행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제주도민들의 정치 마무리해 주시죠. 직접 참여 제도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태석 예비 후보 역시 30초입니다. 예, 도민 여러분, 김태석 후보입니다. 제주가 무한정으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좌우도 돌아보고 뒤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아까 제주 제2공항 갈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영리병원 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도민과의 어떤 소통도 없이 오로지 앞으로만 가왔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주권 재민의 시대, 도민 주권의 시대로 가야 될 때라고 마무리해 봅니다. 주시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허영진 후보 30초입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2공항 문제 윤석열 정부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문제는 공공의료 체계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우리 원도정이 발표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저 허양진을 도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윤석열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서 도민 네, 마무리해 협의를 주시죠. 이끌어내면서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지지를 부탁합니다. 자, 세 분 오늘 뜨거운 토론 감사드립니다. 아마 다음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자, 이해 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갈등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 체계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전제가 뒤따라야 하겠죠. 이르면 다음 주 후반 그리고 늦어도 이달 마지막 주 초반에는 지방선거 본선에 뛸 주자들이 확정될 텐데요. 누구를 찍어야 할지 고민하는 유권자시라면 누가 갈등을 잘 풀 수 있을지 평가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